녹화를 좀 하면서 보십시다. 자료 없으심? 네. 그러면 출력을 해줘야겠구나. 잠깐만, 자료 출력부터 하자. 자, 그래서 자료를 뽑아줬으니, 39번을 볼 차례구먼. 자, 일단 38번까지 얘기를 좀 기억하십시다. 38번에서는 무리에서 떨어진 새들이 생태계를 바꾸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왜 저번에 청둥오리 얘기를 잠깐 꺼내기도 했었지요. 자, 39번, 요것도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자, 이거, 아래 그 한글 보면서 태영이가 그냥 정리 한번 해볼래, 이거?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맞거든?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뒷받침하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야. 지식은 있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끝에서 두 번째 보면은 개인적 필터 버블에 의해서 착각이 강화되기 때문이야. 뭔 얘기? 유튜브에서 맨날 뽑아주는 리스트들 보면은 말입니다. 내가 보던 것만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는 보던 것만 보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그게 딱 맞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보이는 것만 보이게 돼 있어. 이게 요즘의 알고리즘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유튜브가 됐던, 인스타가 됐던, 페이스북이 됐던 간에, 페북 같은 경우에는 하도 광고가 많아가지고, 뭐가 의견인지도 모를 지경이 됐지만은, 당장 인스타만 해도 그렇잖아, 이거? 내가 평소에 즐겨 보던 주제에 관련된 것만 계속 리스트에 뜬다고. 그거지 뭐. 특히 유튜브가 제일 심하지.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꼬라지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대통령이 그 유튜브 보다가 지금 나라를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굳게 믿고 계시는 것 같던데? 본인의 생각이, 계엄을 하셨던 본인의 생각이야말로 정말로 정의롭고 훌륭한 것이었다라고, 너무 튼튼하게 믿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퍼레이드 시작하셨잖아? 저기, 탄핵되어서 쫓겨난 대통령이 안 나오고 5일째 버팅기다가 기껏 나와가지고 하는 짓이 퍼레이드? 국민 퍼레이드? 사실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미치지 않고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정의로운 행동을 한 거야. 왜? 이렇거든. 자, 어쨌거나 사람들은 자 실제로는 자신이 전문가라 착각하는데 착각한다 인데 돼? 이유가 뭐? 개인적인 필터 버블이 그 성향을 더 강화시킨다. 그 착각을 강화한다. 예. 그런 관계로 유튜브에 나오는 말만, 그 말이 틀렸다가 아니야. 그 말만 보면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뉴스 매체들이라고 해도 그래도 적어도 가끔씩 한번 들어가서 거기 헤드라인이 뭐가 올라와 있는지 정도는 볼 필요는 있어. 그 말을 믿으란 얘기는 아니야. 나는 조선일보에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난 믿지 않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사이트 가끔 들어갑니다. 도대체 얘네들이 요즘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뭘 다루나 이런 거 보기 위해서라도. 예,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은 남들은 우리가 똑같이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이 맞으면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경향조차도 있다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기 힘든 사회에 살고 있어 우리는. 종이신문 보던 사회랑은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 종이신문에는 내가 보기 싫은 얘기도 막 적혀있는데, 물론 종이신문도 내가 뭘 주문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떤 신문을 받아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최소한 완전 반대 성향의 종이신문을 한 두세 개 정도만 보고 있다 그러면 진짜로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뭐가 잘못됐는지 정도를 알아볼 만한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겠지만은 요즘엔 그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자기 직관력 너무 믿지 마라 이거겠지. 왜냐면 나는 본의치 않게 자꾸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 그렇대요.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좀 다시 보도록 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이야기. 요거는 그래요. 테이가 정리 한번 해볼래, 그러면은? 뭐, 한글 보면서 그냥 지금 정리 한번 해보세요. 괜찮으니까. 근데 솔직히 이거는 좀 테이한테 시키긴 했지만은 너무 뻔하게 답이 적혀 있어가지고 좀 뻘쭘하긴 해. 아니 문제의 유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약문이 적혀 있어. 요약문이 있잖아 아래. 이거를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아니 마지막에 요약문 있잖아. 이게 주제문이야 당연히. 요약문이 주제문인데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꿀 수 있을까? 저장소에 저장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인간의 이해를 압도하겠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관련된 얘기거든. 빅데이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어찌해야 된다? 테이가 그 마지막에 마무리할 만한 말 하나만 좀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빅데이터는 우리가 이해하기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효과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그 정도면 돼. 솔직히 그 이상의 뭐 딴 말이 적혀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현재의 빅데이터. 내가 지금 빅데이터란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데 실제로 부르는 이름이 이거야. 빅데이터는 인간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므로 걸러들을 도구가 필요하다. 이게 뭐 결국엔 뭐 AI지 뭐. 우리가 AI를 써먹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써먹어야 되는 방향은 이거야.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 사실은. AI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모든 거를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 AI는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올바른 대답을 내놓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잘 사슈 란 말밖에 더 하겠어 이거?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 AI한테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라는 말인즉슨 AI는 내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걸러주는 도구 정도는 될 수 있겠지. 하지만 내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는 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 자, 여튼간에 그런 겁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다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사실 근데 이 글 자체는 사실 요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좀 내용이 좀 많은 글이긴 하거든? 이를테면은 빅데이터는 여러 곳에 저장되기 때문에 능력이 너무, 인간의 능력을 뭐 넘어섰다 이 얘기는 뭐 그렇다고 쳐. 근데 이런 말이 있어.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 무덤이 되어버리고 데이터 무덤에서 영원히 안 나오는 데이터들도 허다할 수밖에 없거든? 사실 이런 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이제 검색 엔진 이라고 하는 거겠지. 뭐 구글이라던가 뭐 솔직히 구글 말고 이제 쓸만한 검색 엔진은 AI밖에 없을 것 같아.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것들은 절대로 검색 엔진이 아니야. 네이버, 야후, 뭐 빙 뭐 이런 것들 검색 엔진 아니야. 거기서 뭘 찾으려고 들면 안 돼. 아무것도 못 찾아줘 걔들은. 자기네 서버 안에 저장돼 있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못 찾아줘. 빙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재미난 AI가 도입되면서 조금 다른 방향의 검색 엔진이 되긴 했지만은 여튼 네이버에서 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네이버 안에 있는 네이버 블로그 정보 찾을 때는 네이버 찾으면 돼. 하지만 그거 아니면은 뭐 안 찾는 게 나을 거야. 어쨌거나 간에. 근데
구글로도 구글 검색 엔진도 말이지 찾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 이를테면 내가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올린 데이터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검색이 안 되게 막혀 있어. 내가 막아놨어. 구글에서 퍼가지 못하게 내가 막아놨어. 근데 그건 3분의 2가 그렇다고 나는 그렇지만 그 3분의 1은 열어놨단 얘기네? 어떻게 열고 어떻게 닫는지 아니까 그래? 로버트.txt 파일을 다루는 방법 알면 그거 다룰 수 있어. 근데 뭐 어쨌거나 간에 내가 구글 엔진에다가 이 사이트는 검색되게 해주세요라고 따로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게 로버트.txt 파일이거든? 그거를 따로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구글은 검색 못해. 막혀있어. 못하게 막혀있어. 근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웹사이트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막혀있을걸? 안 보이는 사이트들을 우리들 그렇게 검색이 안 되는 데들을 우리는 딥웹이라고 불러. 뭐 다크웹이 아니야. 딥웹이라고 불러. 그냥 검색이 안 되면 딥웹이야. 그래. 그런 데는 이 데이터 무덤이 있지 뭐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아무도 찾아가지 못하는 데이터니까.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그래도 뭐 어쨌거나 데이터들이 쌓여있다고 치자. 아무도 찾지 않는 데이터들이 쌓여있다고 치자. 자, 거기에서 뭔가 가치 있는 지식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도구가 필요하다고. 예전에는 구글을 도구로 썼겠지. 하지만은 이젠 새로운 도구가 필요한 시절이 됐어. 그렇더라고. 나도 요즘에 나한테 필요한 자료들, 아니면 내가 궁금한 자료들을 찾아보려고 그러면은 구글 검색이 오지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어. 요즘 궁금해가지고, 한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최소한 통계가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정주부? 그러니까는 기혼 여성 중에서 전업주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당연히 나와 있을 것 같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검색해봤더니만은 안 나와. 통계청에서 검색 안 한 거야.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통계청에 모으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런 류의 자료들이 없을까? 아니야. 있어. 근데 내가 그거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내가 대학생 때 봤어, 그 자료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기자 시절에 들고 있던 자료야. 요즘 찾으니까 없더라고. 통계청에서 삭제했어. 있던 자료들을, 삭제한 것도 아니야. 있던 자료들 검색 안 되게 바꾼 거야. 통계청이 그런 짓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 여튼, 그랬어. 그러니까는 그런 거 저런 거 찾아낼 도구가 좀 필요해. 납디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이야기. 그래, 이거는 체린이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라우. 자, 이거는 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자, 42~3번인데, 자, 이거 첫 번째 글을 보면서 요약할 게 아닙니다. 왜냐면 2페이지일걸? 안 나온대야? 안 나오면 패스! 그러면 그냥 뭐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은, 자, 이거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자, 옛날부터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이 뭔가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진 있어. 하지만 멀티태스킹의 효율은 무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걸어가면서 친구랑 통화하는 거 가능할까? 가능하지요. 여러분들 맨날 하고 계시잖아. 이런 것도 일종의 멀티태스킹이지.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다른 행동 중에 하나가 걷는 행동이기 때문이야. 운전하면서 통화하는 게 위험한 거, 자전거 몰면서 통화하는 게 위험한 거랑 비슷해. 걸어가는 거는 길바닥 상태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급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는 멀티태스킹을 해도 돼.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통화할 수 있어. 하지만 운전하면서 통화했다가는 여러 사람 목숨 잡아먹을 거야. 자전거도 마찬가지야. 그런 거지 뭐. 여러 작업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효율이 무지 떨어지니 굳이 여러 작업을 한꺼번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는 신경 쓰이지 않는 작업을 해라. 라는 얘기겠네. 자, 그러면은 이 글은 요 정도쯤 보십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 끝낼 거냐 하면은 아니고요.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들이, 일단은 다른 거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질문부터 좀 받고서는 다시 이쪽으로 좀 돌아와야 될 것 같긴 해. 왜 우리는 글에 대한 요약만 했지 글 자체에서 뭐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뒤져보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질문부터 좀 받아보십시다. 자, 질문거리인즉슨 전해졌던 숙제거리에서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을 거고, 아니면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서 상관없어. 백발백중을 뭐 혹시 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도 좋겠고, 뭐가 됐든 어디서든. 자,
물론 그 뭐가 됐든 어디서든 중에 첫 번째는 전에 그 교과서 관련돼서 줬던 숙제? 풀라고 줬던 문제? 그쪽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갖고 계시... 그럼 다시 줘야지 뭐 그것도. 그래서 아니 이건 다른 얘기인데 영어 5가 심화 하나를 뽑아줄 수 있습니다. 잠깐만 5과의 심화 문제? 네, 한번 더 뽑아보고. 잠깐만 지금 몇 번까지 뽑아줬지? 몇 개 정도 뽑아줬더라? 지금 1과 심화 문제 전에 전에 줬던 문제를 다시 한번? 네. 자, 줬던 문제 다시 한번이면 또 새로운 문제 달라는 줄 알았지? 자, 우리가 능률 영어 1이었지? 능률 영어 1에 5과 적중 문제 2회 심화 문제를 지금 다시 한번 출력을 해주는데, 출력해주는 건 출력해주는 거고요. 자, 질문거리 있으면은 질문을 받아보는데 되게 예전에 줬던 뭐 2과 5과의 적중 예상 문제 뭐 그런 데서도 상관없고, 혹시 거기서 질문하실 거리 있다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는 새 거를 출력해 줄게. 자, 그리고 내신 마스터 저번에 2과는 줬었고 5과 안 줬지? 네. 5과는 안 줬어. 그래서 아까 5과 문제 더 줄까? 라고 물어봤던 건데, 심화 문제 뽑았던 걸 다시 줄까? 라고 물어본 건 그 다음 얘기였잖아. 다른 문제 줄까? 라고 했던 게, 내신 마스터 이거 얘기한 거였어. 여거. 2과 문제 많았지? 자, 2과 문제 많은 거에, 이번엔 5과 버전. 앞부분 싹 다 넘어갈 거야. 뭐, 워크북 같은 거 아예 몰라. 안 해. 안 하고, 여기서부터 뽑을 거야. 말 그대로, 문제만 있는 거. 자, 그러니까 94부터 165페이지까지겠구나. 얘는 문제가 몇 문제나 있냐. 94부터 165. 생각보다 문제 수가 많지 않네? 120문제 정도밖에 안 되네? 94부터 165까지. 자, 여러분들한테 내부를 뽑아줄게. 자, 내부 뽑아줄 테니까는요, 저기 지은이한테도 전달 좀 부탁. 자, 출력을 지금 걸어놓고 나올 때까지 한참 걸리겠는데, 그 전에 뭐 아까 얘기했던 적중 예상 문제 2회 그쪽은 지금 출력 나와 있을 거니까 이건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는 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줄 테니까는 보면서 질문거리 있으면 좀 찾아봐 주시고요. 질문거리는커녕 지금 풀만한 문제도 없다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문제를 풀면서 질문을 받아도 되긴 하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깐 녹화는 스톱해 놓을게. 그래. 질문거리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좀 열어봅시다. 자, 일단은 교과서 내용이지. 교과서 5과의 적중 예상 문제 2회 심화? 맞니? 오케이. 한마디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이 떠있냐? 자, 보자. 적중 예상 문제 2화 심화에 나머지 분들은 그냥 화면 보면서 그냥 보십시다. 화면 보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자, 어쨌거나 5번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 이거니? 26번에. 26번. 자, 쭉쭉쭉 넘어가 보십시다. 26번이 여기 있네. 어법상 바르게 고치지 않은 것은? 5번 있잖아요. 5번. 원래 문장은 다른 문장이거든요. 완전히 바꿔버린 경우 허다해. 네, 근데 가정법은 그때 시제 일치 안 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시제 일치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If it were not for 라고 하네. 만약에 이러한 피어스가 작은 터마이트 흰개미로부터 받은 그 인스퍼레이션이 아니었더라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CJH라고 하는 거는 가정법 문장들, 이미 가정법이 쓰인 문장들 안에서의 CJH, 원인과 결과의 숫자는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인이 지금인데 결과는 옛날이다. 요런 건 어쩔 수가, 요런 건 말이 안 되지. 원인이 옛날인데 결과는 지금이다. 이건 있을 수 있지. 아니면 원인이 옛날인데 결과도 옛날이다. 이것도 있을 수 있지. 원인이 지금인데 결과도 지금이다. 이건 있을 수 있지. 하지만은 원인이 현재인데 지금인데 결과는 과거이다. 이거 뭐 타임머신 타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이건 있을 수 없잖아. 가정법에서 시제일치시키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 그거에 대한 얘기야. 내가 말하는 가정법이 시제일치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왜 이를테면은 지금 이게 가정법 과거잖아, 이거? 전부 다 가정법 과거지. 근데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치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서기 1200년 당시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텐데 이런 말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과거 얘기니까는 우리는 안다. 그때 당시 그랬다면 그랬을 텐데 라고 할 때 그때 이거 가정법 과거 써야 될까 과거 완료 써야 될까? 그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텐데 야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가정법 과거로 적혀 있었을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옮긴다 그러면은 그 시제를 맞출까? 못 맞춘다고. 그러니까는 다른 문장 속에 가정법이 또 끼어 있을 때 그때는 시제 일치를 못 시킨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가정법에 시제 일치를 안 시킨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볼게. 자, He says as if he were a policeman 이라고 쳐보십시다. 이건 지금 아무데나 적고 싶은 분은 아무데나 딴 데다가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빈종이 아무데나 적어도 될 것 같아. 자, 이거 제목을 이렇게 달게. 가정법은 안 시킨다는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 자, as if절 얘는 가정법이야. 이거 그래서 그냥 해석해보면 그는 마치 지가 경찰관인 것처럼 말한다. 야, 그렇지? 자, 이 부분이 가정법에 해당됩니다. he says 부분은 가정법이랑 상관없어. 자, 이거를 과거형으로 바꿔봅시다. he said 다음에 as if 다음에 he 빈칸 a policeman이라고 써봅시다. 여기 들어갈 말 뭘까? 빈칸에 들어갈 말. 전체적으로 과거 얘기로 바꿨어? 그러니까는 이 워란 말 헤드빈으로 바꿀까 말까? 안 바꿔야 돼. 여전히 워야. 이 as if절이라는 이 가정법, 해당된 이 문장은 전체 시제 흐름하고 상관없이 그냥 적어버린 거야. 만약에 이걸 헤드빈이라고 바꾸잖아. 근데 마치 이거를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걸 워를 헤드빈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he says as if he had been이었으면 어쩔 건데? 이거 쓸 수 있거든? 지가 옛날에 경찰관이었던 것처럼 말한다. 라고. he were를 쓰면 지금 경찰관이 아닌 거고 had been을 쓰면 옛날에 경찰관이 아니었던 거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시제를 일치시킬 건데? 못 시키지. 마이너스 3시제라는 게 영어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were고 여전히 had been인 거야. 이런 거를 가정법은 시제 일치를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근데 만약에 가정법에서 시제 일치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거야. If I were a child, I could enjoy my life. 라고 써보십시다. 자, 아니지? 언제 얘기? 지금이야, 지금. if절의 과거형이면 지금 얘기라니까? 지금 애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면 이거? 자, if절은 원인에 대한 얘기야. if절은 원인이 벌어진 시간. 주절은 결과가 벌어진 시간이야.
자, 주절에는 could enjoy를 썼어. 자, 이거 마이너스 1시제임, 마이너스 2시제임? 마이너스 1시제야. enjoy에서는 깎지 않았고 could에서만 한 시제 깎아내렸거든. 가정법에서 마이너스 1시제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어린이였다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 텐데 어린이 아닌 거 언제? 지금. 내 인생 못 즐기고 있대? 언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야. 자, 이거를 이렇게 써보자. I could have enjoyed my life 라고 써봅시다. 자, if I had been a child. 자, 애가 아니었던 거 언제지? 과거. 인생 즐길 수 있었을 텐데 have pp에서 한 시제 깎아내렸어. 그래서 마이너스 2시제야. 자, 인생 못 즐겼던 거? 옛날 얘기야. 자, 그러면은 요거는 내가 그때 당시에는 참 그때 당시 애도 애가 아니었어. 옛날에도 애는 아니었어. 아휴, 한 10년쯤 전이라고 해도 내가 그때 당시 애였으면은 인생 즐길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아래쪽은 과거 얘기야. 위에 거는 지금 얘기고. 자, 전에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심? 가정법은 왜 쓰는지가 문제야. 가정법을 쓰는 이유가 문제거든? 뭔가 감정을 담고 있는 거야. 자, 아래 거에 담겨있는 감정은 뭐고 위에 거에 담겨있는 감정은 뭘까? 이거 얘기거든? 근데 지금은 하필이면 예문을 든 게 좀 말이 안 되는 예문이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if절하고 주절 중에 하고 싶은 말은 어디 담겨있냐면 당연히 주절에 담겨있어.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인이 해결됐다고 치자고. 지금이라도 내가 어찌어찌 무슨 뭐 약을 먹건 타임머신을 타건 뭐 VR 기기를 뒤집어 쓰던 간에 뭐 아니면은 뭐 얼굴에 가면을 뒤집어 쓴 뭔 짓을 해서라도 아이가 되는데 성공했다고 치자. 자, 그럼 인생 즐길 수 있을까 없을까? 즐길 수 있어. 가정법 과거 즉 현재 얘기는 원인이 바뀌면은 왜 결과가 지금이잖아. 결과가 지금이니까 너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원인이 바뀌잖아? 그럼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야. 아래쪽 거 해결이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야. 이미 결과도 과거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건 다른 예를 들어볼게. 맨날 듣던 예를 다시 들어볼게. If I were rich, I could marry her 라고 해볼게. 이번에는 내가 부자면은 결혼할 텐데, 결혼할 수 있을 텐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네 라고 합시다. 요즘 이게 뭐고 남자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남자 여자 전부 다 문제긴 해. 자, 그리고 이거의 과거형인 if I had been rich, I could have married her. 그리고 marry라는 동사는 이거 타동사입니다. marry with her란 말 없어, 영어에. 수동태로 쓸 때는 전치사 with를 쓰는데. 자, 어쨌거나 아래쪽 거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십시다. 자, 내가 부자가 아니지. 지금 부자가 아니야. 결혼도 못해. 지금 못해. 자, 지금이라도 부자가 되면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무슨 얘기? 해결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아래쪽에 if I had been rich, 부자 아니었던 거 과거 얘기긴 해. 결혼 못했던 것도 과거 얘기야. 자, 지금 다시 부자가 돼서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얘야. 주절의 시제가 중요해. 주절의 시제. 그러니까 if절은 사실은 if절은 시제일치용 정도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원인이 벌어진 시간과 결과가 벌어진 시간에 대한 문제일 뿐이야.
자, 그러니까는 이거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고. 이번에 시제를 틀어보자. 한번 틀어봅시다. If I had been rich, I could marry her. 자, 이 문장 맞는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 맞아. 시제 일치 안 시킨 거 아니야? 아니야, 시킨 거야 이거. if절이 원인이라고 했잖아. 자, 원인이 과거니 현재니? 원인이요? if절은 원인이 벌어진 시간이야. 과거? 원인이 과거야. 결과가 현재거든? 이건 있을 수 있지. 이런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지금이라도 부자 되면 결혼할 수 있어. 우리 집이 그지였던 건 옛날 얘기일 뿐이야. 그러니까 원인 부분은 내용하고는 크게 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 중요한 거는 결론이지. 지금이라도 돈 생기면 이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집이 거지였던 거는 과거 얘기고. 그럼 현재는 뭐냐? 현재는 아직 얘기 안 한 거야, 그냥. 현재는 언급 안 한 거야. 현재는 아직 말을 안 꺼낸 것 뿐이지. 여튼간에 지금이라도 돈 생기잖아? 그럼 결혼할 거야, 이거는. 그러면은 If I were rich, I could have married her. 자,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 얘는 진짜 틀렸어. 왜? 부자 아닌 거는 지금인데 결혼 못한 건 옛날이네? 이거는 뭐 타임머신 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은 뭐 옛날에 결혼할 여자분께서 무슨 뭐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게 맞을 리가 없지. 그래서 얘가 틀렸다는 거야. 이거는 시제일치. 그러니까 이건 시제일치라기보다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야. 시간을 맞춘다, 꼭 맞춰야 되냐 하면은, 꼭 맞추지 않아도 돼. 세 번째 얘도 맞다니까. 부자가 아니었던 거, 거지였던 거는 옛날이지만은, 지금이라도 돈 생기면 결혼할 수는 있어. 그러니, 주절의 시제를 신경을 쓰십시다. 실제로는 주절의 시제가 가정법 과거면은 해결 가능. 주절의 시제가 가정법 과거 완료면은, 뭔 일이 있어도 이건 해결 불가능. 이 하고 싶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다른 문장하고 시제를 합쳐가지고 시제일치를 시키지 못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as if절의 시제일치 지금 안 시켰지. 전반적으로 과거 얘기가 됐지만은 as if절은 그냥 냅뒀어 그냥. 마이너스 3시제를 못 만든다는 물리적인 한계도 있지만은 가정법에 쓰인 동사가 마이너스 2시제가 되잖아. 근데 가정법이 문장의 핵심이거든. 그러면은 아예 말의 의도가 너무 크게 바뀐다는 거야, 이거.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져. 가정법의 시제를 건드리면. 특히 가정법 중에서 주절의 시제를 건드리면. 하필이면 as if는 주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거든.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어쩌고저쩌고 이게 왜 안 되냐? if it were not for는 절대로 had not been for를 못 바꿔요. 어떤 일이 있어도 had not been for를 못 바꿔. 왜?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if it were not for? 이 문장은 틀릴 수밖에 없어. 얘는 무조건 틀려야 돼. 자, 왜? if it were not for. 원인이 지금이야. 근데 결론이 would have been이라고 마이너스 2시제라고. 원인이 지금인데 결과는 옛날이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런 시제는 맞춰줘야지. 그래서 이 were를 had not been으로 바꿀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답이 5번 이거 옳게 바꿨지 이거. 그럴 거예요. 5번 얘기는 뭐 맞게 바꿨어. 하여튼 그랬답니다. 자, 질문 나온 거에 대한 답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리고 다음 뭐 질문 또거리 찾아주실 때까지 잠깐 또 녹화는 멈춰놓을게. 녹화 잠깐 스톱. 위드아웃 가정법 어디 몇 번 문제일까? 그 문제인데 위드아웃 가정법이 if절로 바뀐 거.
원래는 그냥 if절로 바뀐 건 맞는데,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추가로 해볼게. 여기 빈칸에 적을 말 없나? 적을 공간 없나? 여기 공간이 꽤 있던데. 여기 있다. 그냥 옆에다 그냥 적어버릴게. without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입니다. 이게 시제에 대해서 조금 골치 아파지는 얘기도 하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without 그 부분에는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지. 근데 얘네들을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거든? 학교에서 종종 나오는 문제기도 하고 지금도 나와 있는 문제가 그거야. 단 비슷한 패러프레이즈로 쓸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은 시제 표현이 가능해. 자, 이게 바꿔 쓸 수 있는 말 뭐였는지 기억나심? 지금 얘기한 if it were not for. 이거는 어쩌고. 근데 이거는 가정법 과거가 돼버렸으니 if it had not been for랑은 구분을 해줘야 돼. 이거 if it hadn't been for는 생각보다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if it had not been for라고 해가지고 나서 엑센트를 살짝이라도 줄여는 경향이 좀 있어. 가정법은 자기 의도를 좀 확실하게 전해야 돼가지고 hadn't been으로는 잘 안 써. 발음 문제 때문에. 자, 여튼 그러면은 얘로 끝이었냐 하면은 그게 아니었던 게 문제야. 이 표현에 도치문이 가능해. 자, 그리고 and 도치형인 두 가지. if it were not for의 도치문 뭘까요? 자, 그러려면은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뭔지 찾아봐야겠는데, 가정법이잖아. 가정법이다 보니까는 가정법을 티내는 말을 제일 좋아해. 제일 강조하고 싶어해. 가정법이 티가 팍팍 나는 말이 워입니다. 워. 뜬금없이. 자, 그래서 if it were not for에서 얘가 동사구잖아. 동사구면서 동시에 모달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은 근데 had not been까지가 동사구. 뭐 사실은 위에서 나까지 포함해도 되는데 뭐 일단은 이게 동사구일 거야. 자, 근데 이 문장 아래 문장의 모달이 뭘까? 모달은 동사 덩어리의 첫 번째 단어만 모달이라고 해. 그러면은 동사 덩어리의 첫 번째 단어가 had not been의 첫 번째 단어 had겠지. 이때는 had만 모달이야. 모달은 한 단어밖에 안 돼. 자, 모달 얘기 왜 했냐? 이거 도치문으로 바꿔야 되거든. 자, 그래서 if it were not for의 도치문은 자, 일단은 were를 문장 앞으로 날려버린 거야. 그 뒤에 어떻게 쓸까?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당연히 if입니다. if 어디다 쓸까? 없애버려. 왜 없애냐? 갈 자리가 없어. 도치문의 첫 번째 단어는 강조 표현이어야 되는데 if도 첫 번째 단어네? if, it 어쩌고저쩌고로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였던 것 같아. 그리고 애초에 가정법은 if가 있건 말건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가정법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버리기로 했거든. 그래서 it이야. if가 날라가 버리고 it. 뒷부분은 그냥 그대로 not for. 어쩌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거는 헤드를 문장 앞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쓸까? 일단 if는 또 사라졌어. 가정법 도치문은 일단 if는 그냥 다 날려버려. 뒤에 어떻게 쓸까? had it not been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야. had it not been for 가 돼. 이거야. 그러니까 without 가정법을 풀어서 쓰려고 그러면은 시제를 도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if it were not for 면은 were it not for 로 바꿔 쓸 수 있는 이 두 가지. 가정법 과거 완료면은 if it had not been for
다 보니까는 had it not been for 라고 뒷부분이 살짝 다르게 생겼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하고 주제는 그대로 정하나요? 뒷부분은 건드릴 거 아무것도 없어. 주절의 시제를 바꿔버리면은 내용이 확 바뀌잖아 이거. 사실 이 푸절은 사실 위드아웃을 쓰던 말던 간에 이 푸절의 시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네, 그랬답니다. 어느 쪽을 근데 더 많이 쓰냐면은 아래 거를 좀 더 많이 써 사실은. 이게 내가 가정법이라는 거 티내는 용도로는 이렇게 도치문이 조금 더 낫거든. 단어 숫자 봐서 맞춰야 돼. if it had not been for도 맞긴 하고 이거를 had it not been for로 바꿔도 맞아. 네, 그랬답니다. 그게 5번에 대한 설명 전부 다겠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십시다. 잠깐만 스톱.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한 요 정도쯤 하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쌓였지요? 그 사이에. 자, 아까 준 문제가, 근데 이과보다 문제수가 좀 적더라. 이과는 170문제 정도 되는데 얘는 130문제 언저리쯤 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좀 조금 적어가지고 약간은 부담이 좀 덜 될 것 같긴 하지만은 뭐 어쨌거나 간에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뭐 하여간 뭐든지 간에 일단은 준 거에 대한 질문은 다 받을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갖고 오십시다. 그리고 아까 요청했던 자료도 줄게. 그 교과서 본문 요청했었잖아. 그것도 지금 출력 나와 있으니까 줄게. 오케이. 테이는 뭐 좀 더 딱 그게 였니? 그냥 들어갈려?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십시다.